찾을 길은 정녕 없단 말인가. 주인님, 그동안 배를 많이 끼쳤습니다. 네. 신세 많이 지고 갑니다. 잠깐만. 이제 곧 상가점 불악해 쥐집으로 가보시오. 네? 당신을 찾는 사람이 있어. 거기 가면 만나게 될 거예요. 왔습니다. 절 모르겠습니까? 할빈 시절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강동무. 이게 얼마 만입니까? 조직이 그립고 동지들이 그리웠어요. 네. 장군님께서는 한행의 동지를 지금도 잊지 않으시고 자주 말씀하신답니다. 네. 장군님께서는 얼마 전 깊은 감회 속에서 7년 전 교화의 애를 추구하시더군요. 그때 자신께서는 놈들의 추격으로 당장 체포될 아슬아슬한 위기를 겪었다고. 그런데 한행의 동무가 자기 목숨을 내대고 구원해줬다고. 그때나 지금이나 자신께서는 동지들의 헌신적인 사랑과 도움 속에서 혁명을 해왔다시며 정말 자신에게는 동지복이 있다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장군님께서는 그날의 한영애를 지금도 믿고 있다고. 할빈 조직 밀고 사건은 놈들이 꾸며낸 것이다. 한영애는 절대로 자기 절개와 지조를 버릴 사람이 아니다. 믿을 걸 믿는 게 무슨 믿음인가? 믿지 못할 것도 믿는 게 진짜 동지의 믿음이라고 하시며 가장 준엄했던 시절에 자신을 지켜준 한영애 동지의 희생적인 모습을 지금도 앞으로도 변함없이 간직할 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장군님. 그래, 장군님께서는 건강하십니까? 네, 건강하십니다. 자, 한영애 동지, 저와 같이 장군님께로 갑시다. 네, 장군님께로요. 한 동지가 이렇게 찾아온 걸 아시면 장군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장군님께서는 여기 가까이 계십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네. 그럼 내일 아침에 이 객주집에서 다시 만납시다. 고마워요. 그만두세요. 옷이 어지러워져요. 어지러지면 빨면 되죠. 자, 있어. 아바이,
새들이 참 걷군요. 네, 마음대로 골라 사시오. 아, 이 새를 사겠어요? 이거면 되죠? 자, 날아라. 내가 어디서 질 수 있는가? 그러니 그 여자가 김일성 빨치산 사령부로 직행하리라는 당신들의 예감이 틀림없다는 거겠소. 그렇소. 우리가 그 여자를 감옥에서 주로시킨 것은 혁명가로서의 그의 생명을 아주 질시시키던가, 그렇지 않으면 제 둥지로 돌려보내서 그걸 미끼로 고래를 낚자는 의도였어. 역시 총독부 경신님다운 착상이군. 여기에 있는 이마무라 검사의 공이 컸어. 아, 당신에 대한 보고는 이미 받았소. 니종락, 박차석이 같은 인물들도 손쉽게 굴복시켜 우리 대일본 제국의 충복으로 만든 당신의 그 놀랄만한 솜씨에 대해서 말이오. 관동군 특수공작전은 이미 출동했겠죠. 물론 이번 작전은 내가 직접 지휘하고 있어. 이젠 그물을 조이기만 하면 돼요. 자, 이번 거사를 함께 치러보기요. 황운에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세요, 신문이요. 신문입니다. 신문 쓰세요. 신문 쓰세요. 어느 신문이에요? 신문 사세요. 신문 사세요. 신문 쓰세요. 신문 쓰세요. 저, 주인님. 예. 아가씨는 무슨 약을 사시려는가요? 마약이 필요되진 않습니까? 요구되신다면. 위험하긴 한데 아가씨 거라면 얼마든지. 자, 이쪽으로. 어서. 야, 빨리. 야! 아니. 여자가 어디 갔어? 웬 여잔 말인가요? 어디 갔어? 제발 이러지 말아주시오. 나도 도대체 무슨 놈의 도깨비 감투꾼이지? 글쎄 귀신처럼 나타났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데요. 에이, 빨리! 쭉! 빨리 몰아줘요. 객두집으로. 예. 쭉! 쭉! 이제 곧 한영애 동지는 장모님을 모시고 총을 메고 싸우게 될 겁니다. 장모님은 여기 가까이에 계십니다. 놈들이 어디서부터 날 미행했을까? 혹시 국경을 넘을 때부터? 그런데 왜 날 체포하지 않는 걸까? 그렇다면 장모님은 여기 가까이에 계십니다. 놈들은 장군님의 신변을 노리고 있다. 안 된다. 안 돼. 네,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예, 이제건 여인숙과 상갑전부라 객주집도 포야겠습니다. 예, 예, 그럼 꼭 거기에 나타날 것입니다. 누가 여기 나타났어? 뭐야? 저기.
야야. 주인님, 아가씨군요. 어딜 가셨댔어?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랬지. 아, 그러니까 인지한비도 보이시오? 글쎄, 함께 내물을 건너야 할지 바다를 건너야 할지. 아가씨와 함께라면 어디든지 바다를 건너자면 그것도 문제가 없수다. 그래요? 예. 그 말씀값으로 제가 한턱 크게 내야 할까 봐요. 그래요. 할빈행 열차를 탔다. 할빈. 그렇다면 김일성 사령부의 행처는 분명 할빈 근처에서 나질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됐어? 한영애 동지는 없습니다. 뭐요? 어젯밤 떠나갔답니다. 떠나다니. 어디요? 그건 저도 알 수 없습니다. 장모님께로 가야 할 텐데 가긴 어디로 간단 말이오? 담배 사세요. 담배 사요. 담배 드립니다. 담배 사세요. 담배 사세요. 저 담배 드리겠습니다. 그때가 생각납니까? 김혁 동지가 희생된 후 놈들의 백색 테러가 삼엄했던 할빈으로 한영애 동진 장모님을 모시고 우리를 찾아오셨대. 장모님께서는 그때 일을 자주 추억하신답니다. 한영애 동지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그 어려운 할빈 공작을 무사히 치룰 수 없었을 거라고. 그리고 뒤따르는 적의 마술을 따돌리기 위해 백개로시아 호텔에 드셨던 일과 그 앞에 초라한 지짐집 구석 자리에서 한행의 동지와 강낭 지짐떡 한 개씩 나눠 끼니를 떼시던 일을 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답니다. 자, 어서. 네. 한별동지, 한용이가 왔습니다. 이렇게 앉아있느라니 그 시절처럼 장군님을 뵙는 것만 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뭘 드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돼지고기 완자에 수유탕도 있습니다. 강낭지짐을 주세요. 강낭지짐? 자, 많이 드세요. 자, 어서 드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이걸 마저 두어. 한별동지의 몫인데 왜 드시지 않고? 난 호텔에서 방금 고급 식사를 하고 나오는 길이야. 그런 말씀 마십시오. 무슨 돈이 있어서? 굉장한 부자 같아 보이는 모양이오. 한 외국인이 장사거래를 하자며 한턱 쓰는 게 아니겠어? 사람들이 보고 있어. 강남 지진 반 나부대 웃는다니까. 장군님, 돈은 그 시절의 철부지로 살 순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거요? 이제 곧 열차는 압록강을 넘어서게 된단 말이요. 면목이 없습니다. 저로서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여자로선 면밀히 꾸민 탈출 작전이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맹랑하게 될 줄은. 끼는 게 나뿐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란 말이요. 응? 모를 일이다. 푹이나 더듬어 보자는 거였는가? 아니면 뭔가 눈치챘는가? 모를 일이야. 아버지. 장군님, 그처럼 그리고 그리던 그 품에 안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장군님을 모시고 함께 청잡고 혁명을 하고 싶었습니다. 허나 전 떠나갑니다. 님 곁을 멀리 떠나가는 이 길이 이다지 살점을 이고 뼈를 깎는 고통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한영 장군님 품으로 가렵니다. 그 길에 험한 낭떠러지가 놓이고 가시나무숲이 가로막는데도 기어이 장군님 곁으로 살이 찢기면 처매고 기어이 장군님께로 야, 너 보자. 아버지. 국경 출입을 어긴 죄명으로 체포하려는 건가요? 마음에 달렸지. 나하고 여기서 내려야겠어.
한영의 동무. 이정락. 소개가 따로 필요 없겠지. 전부터 서로 잘 아는 혈맹의 자, 그럼 그간의 회포를 나눠보지. 이게 얼마만이요, 용의 동무? 어? 자, 몰라보게 변했군요. 자, 저쪽으로. 자, 앉소. 앉으라는데. 대우가 괜찮은 모양이죠? 일본 사람들은 우리처럼 김일성 장군과 친분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선 특별 대우를 해준다오. 자, 그 이유가 있을 테지요? 이를테면 민족의 생사 문제를 두고 우리에게 기대를 건다고 할까. 보다시피 일본은 동안주뿐 아니라 아시아 전체를 병정해 나가고 있어. 국가의 승산 없는 싸움에서 이들이 무의미한 피를 흘리는 것을 앉아서 보고만 있을 수 없지 않소. 김일성 장군의 무모한 항일대전을 포기하면 일본은 간도 땅에 조선인 자치령을 베풀겠다오. 그 총독으로는 물론 장군이 내정됐고, 이건 일본 천황 자신이 공식 음명한 거요. 그래서요? 그래서 난 김일성 장군을 찾아가 볼 결심을 했어. 당신이 장군님을? 그렇소. 내 알겐 영애도 이번에 장군을 찾아 만주로 갔던 것 같은데 왜 그냥 달았었어? 나하고 함께 장군을 찾아가 보기요. 바로 지금 같은 때 우리가 장군을 도와야 하오. 초목도 빗바람을 한다 했거늘 사람이 어찌 시국과 대세를 모르고. 닥쳐라. 국 장군님을 뵙겠다고? 그 시절에 다진 맹간에 닮아져 벗어던진 그 몰골을 우리 한별 동지께서 도지실지 그분이 당하실 가슴 아픔을 생각이나 해봤느냐? 자, 영애, 우리 지난 날은 다 잊고 술이나. 응? 부린다고 그게 이자에서 잊혀지고 꾼자에서 끊을 수 있는 그런 거냐? 그분과의 인연이 얼마나 중한 것이기에 그걸 죄에 던지고 맘 편히 개돼지처럼 살면 그래 단 한순간의 행복이라도 맛볼 수 있을 것 같으냐? 내가 이제 누리게 될 그 부귀영화의 한생이 아무리 값진 것이라 해도 장군님을 모셨던 그 시절의 한 토막과도 바꿀 수 없는 거다. 이정락, 언젠가는 그 이름이 우리들 속에서 혁명소 부러움과 선망 속에 불리웠댔지. 그건 바로 장군님의 덩치로 그의 가까이에 내 이름이 놓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허나 장군님의 믿음을 조금 너무도 욕설에만 들린다. 덩치들은 물론 너의 이름을 지어준 부모조차도 그 지옥의 이름에 침을 뱉. 인간의 한 생이 이름에 실려 있어. 영광도 지옥도 그 속에 있더라. 그대 품에 안긴
한생을 이르리 그대 품에 안기면 더 큰 봉지 되고 그대 품을 떨어지면 한생을 이르리 뭐지? 한영애는 이미 장군님 곁에 가. 장군님 마음속에 한영애가 그 시절의 동지로 남아있지 않나요? 그거면 됐지. 이 한신호기가 바랄 게 뭘 더 있겠나요? 전 그저 오로지 오늘까지도 졸 잊지 않으시고 그 시절의 동지로 불러주시는 장군님의 믿음에 담은 얼마나 더 가품을 해야겠다는, 그래서 장군님 앞에 다소나마 떳떳한 심정으로 나서. 이 한신옥은 장군님께서 광복 혈전을 벌이실 때 멀리 장군님께서 저 백두의 소란 풍속에서 풍찬 전 눈비 가려지는 지붕 아래서 아랫목에 등을 덮이고 따뜻한 밥술을 들었어요. 그리고 저국에 개선하신 장군님 곁엔 저 백두강야에서 정대로 장군님을 지켜온 저보다 훌륭한 동지들이 많을 거예요. 정말 아버지, 전 장군님의 동지로서 너무도 한 일이 적어요. 그러니 아직은 절 한영애라고 부르지 말아주세요. 나라의 분단이 목전의 현실로 닥친 지금 꼭 홍명희 선생이 계셔야 해요. 선생님을 무슨 우리도 가요. 네. 신옥이, 내가 당신 경우였다면 조국에 개선하신 장군님께로 한달음에 달려갔을 거예요. 거기엔 장군님 곁에서 그의 동지라고 어떤 특전과 우대를 바라는 한 조각의 사심이라도 없었을까? 설사 그렇다고 그 누가 탓할 것도 아닌데. 이게 기껏 림형진의 전부지.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한 우매하기 그지없는 림형진. 당신의 소속은 서북청년단의 애국적인 단원입니다. 홍명희를 조국한 이유는 반공을 필생의 신념으로 삼고 있는 저로서 북한 공산주의에 동조하여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매도하려는 그자의 행위에 분격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홍명희는 평양으로 떠나기 전에 기자회견을 가지기로 되어 있어. 장소는 기독교 회관이요. 기회를 놓치지 마시오. 이번 작전은 미 군정 정보고문 노블가카의 지령에 의해 거행된다는 것을 명심하시오. 실패하면 목숨으로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좋아. 가십시다. 이걸 받으십시오. 선생님, 어서 빨리 떠날 준비를 갖추셔야겠습니다. 난 기자회견장으로 가야 하네. 안 됩니다. 바로 그곳에서 놈들이 선생님의 신변을 노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아니, 놈들이 감히 날 어쩌진 못해. 숱한 기자들을 불러놓고 그냥 훌쩍 떠날 수야 없지 않나. 가세. 선생님, 김일성 장군님의 뜻을 따르려던 요은용 선생도 백죄. 이제 무슨 짓을 또 맡아겠습니까? 선생님은 장군님께서 친히 불러주신 몸입니다. 그 신상에 자그마한 변이라도 생긴다면 뒷일은 걱정 마시고 떠나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선생님,
여기야 저희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서 떠나주십시오. 네. 그럼 내 통일독립운동자협의회 일을 마감짓고 떠나도록 하겠네. 조심하십시오. 난 당신의 결심을 알고 있어. 누구든 홍명희 선생을 대신해서 기자회견장에 나서야 할 거요. 놈들의 암살 기도를 만천하에 폭로해버려야 선생님의 북경길을 안전하게 지켜드릴 수 있을 테니까. 그러나 안 돼. 당신은 못 가. 당신은 제 목숨을 거긴 내가 나서겠어. 이 리명진이를 가장 가까운 동지를 믿는다면 날 보내줘. 그러지? 내 꼭 당신에게로 돌아올 테요. 자, 그럼. 어서 떠나요. 신홍이! 살을 떼요! 살을 떼요! 안 돼! 또 빨리. 살을 세우라니까! 신홍이, 안 돼! 또 빨리. 곧 도착할 거요. 예. 이연단은 원래 나서야 할 자리입니다. 허나 제가 대신 섰습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사실을 알려드린 바로 이 기자회견장에서 북으로 떠나는 홍민희 선생에 대한 테러가 준비되고 있다는 엄중한 사실입니다. 조선의 완전 독립은 우리 교례의 한결같은 역사적 숙망이어서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얼마나 많은 애국 열사들이 귀중한 목숨을 바치고 피를 뿌려왔습니까? 그런데 광복된 제 나라 땅에서 그들이 또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걸 보고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통일애국 인사인 홍민희 선생에 대한 테러는 바로 민각본이며 그 하수인은 바로 지렁이! 종아버지. 여러분, 미국 놈들이 제 아무리 방북 인사의 의지를 꺾으려 해도 김일성 장군님께로 향한 우리 인민놈 중에 대화와 같은 열망은 결코 가로막지 못할 것입니다. 여보! 여보! 정신 차리세요. 여보! 정신 차리세요. 여보!
저 환자는 지금 눈을 감기 전에 꼭 가보고 싶은 데가 있다고 해서. 신옥이, 난 죽지 않소. 당신이 늘 장군님을 그리고 나던 그 소나무 둔덕으로 날 데려다줘. 그러면 장군님 그 품에 내 넋이라도 안길 것만 같아서. 울지 마오. 영애, 얘기를 해줘. 애들한테 들려주던 달 이야기. 어서. 햇님과 달은 전리도 말리도 넘게 아득히 헤어졌어요. 그 햇님이 보고 싶어. 떨어져선 살 수가 없어서 저 달은 햇님을 찾아가졌어요. 햇님이 계신 곳은 무소. 그래도 달은 지칠 줄 모르고 가고 또 하지만 먼 곳보다 외롭지 말라고, 길을 엇갈리지 말라고 비도 뿌려져요. 말을 듣지요. 사태는 이미 수습할 길이 없어. 온 서울 장안이 볼둥지 수순에 온 격이 돼버렸단 말이오. 모든 언론과 정객들이 이번 홍명희 암살 미수 사건의 배후를 밝히라고 아우성이오. 하는 수 없이 미 군정은 이런 비극적인 사태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공식 발표문까지 냈어. 그래, 이 책임을 누가 져야 하겠는가? 당신에게 기대를 걸었던 게 당신의 해임장이 책상 위에 가 있... 과장님, 홍명희는 이미 떠났습니다. 뭐야? 아마 지금쯤이면 유이 38선을 넘고 있겠지. 웃지 마십시오. 과장님, 이러면 우리 형님은 끝장입니다. 과장님, 명희, 어쩌자는 겁니까? 네? 아, 과장님. 늦었습니다, 과장님. 마십시오. 지금이어서
비켜! 과장님! 끝까지 가보는 거다. 이기면 제왕이요, 지면 욕. 심판은 민중이나 역사가 아니라 미국 사람들이 하는 거다. 알겠는가? 비켜! 과장님! 고목 봉춘이 됐지. 이제부터 새 인생을 다시 살아야지. 신호기가 바란 대로 나라와 백성을 위해 참답게 사는 법을 장군님한테서 배울 셈이네. 선생님, 오늘은 왜선지 한 10년은 더 젊어 보이십니다. 내가? 네. 10년이 아니라 20년은 더 젊어져야지. 젊으신 장군을 모셔야 할 이 몸이 늙어서야 되겠나? 선생님, 시간이 됐습니다. 어서 떠나주십시오. 형진이 이 사람은 끝내 나타나지 않을 셈인가? 늦어. 그러면서 자기를 대신해서 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늘 봐야 내 그 사람을 만나면 단단히 다짐을 받자고 했댔는데 진옥이 속을 더는 태우지 말라고. 무슨 말씀을? 전 사람 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보기에도 그렇지요? 한영애라는 여성은 좀시 내 앞에 나타나지 않는구만. 내 마음이 무겁네. 장군님께서 찾으시는 귀인을 내 기억 후 그분 곁에 데려다 드리려 했건만. 걱정 마시고 떠나주십시오. 한영애를 그토록 찾으시는 장군님의 지성이 꼭 가닿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영애란 여성은 장군님을 꼭 찾아갈 겁니다. 그럴 테지. 자, 그럼 헤어지세. 형사도 전하고. 네, 몸성이 가지. 선생님, 잘 가십시오. 그리고 제 마음까지 합쳐 장군님을 부디 곁에서 잘 모셔주십시오. 늦어. 홍룡희 선생은 이미 38선을 넘어섰어요. 뭐야! 당신과 난 한 생을 걸고 맞선 적수였지. 허나 아직은 승부가 결판나지 않았어! 그래요. 이건 당신과 나와의 싸움이 아니라 애국과 매국을 판가름하는 역사의 대결이니까요. 그 대결이 어떻게 끝날는지는 당신 자신이 더 잘 알 거예요. 한신옥,
다시 한번 불러봐요. 한영이에요. 한영애 씨, 내 한 가지만 묻고 싶소. 당신은 왜 김일성 장군께로 가지 않는가? 이 한영애는 한시도 장군님 곁을 떠난 적 없어.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 한영애, 저 여인에게 남줬다. 왜? 저 여인에겐 믿음이 있었다. 목숨보다 더 중한 믿음이. 허나 내겐 뭐가 있었는가? 이동은 일본, 미국. 나의 어머니의 이름은 한영애. 나는 지금도 어머니의 한생이 심어준 그 뜻이 무엇인가를 되새겨보곤 한다. 어떤 사람이 장군님 곁에 제일 가까이 갈 수 있는가? 가장 멀리 있어도 장군님 곁에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고, 몸은 비록 가까이 있어도 장군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 혁명의 연대기에 꺼질 줄 모르는 별처럼 아로새겨진 충신들의 이름, 김혁, 차광수, 김책, 오중국. 세월은 멀리 흘렀어도 그들의 이름이 그처럼 빛나는 것은 바로 우리 기억 속에 영생하는 이름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이름에 비해 볼 때 어머니의 이름은 너무도 평범하고 소박한 이름이다. 하지만 어머니 우리들에게 절에 어떻게 우리 장군님만을 우리 장군님께 바치는 전사의 순결한 양심과 의리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를 배워주고 있다.
혁명박물관 제7호실에서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린회의 후 혁명의 진정한 전위조직인 초당조직을 결성, 세세대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에 대한 통일적 지도를 실현하신 불멸의 업적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먼저 1930년 7월 3일 주체용의 첫 당조직인 건설동지사를 결성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형상한 주었습니다. 조급하게 당중앙을 선포하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여러 해 동동을 통해서 새 형의 당조직을 내올 수 있는 초석을 쌓으신 우리 수령님. 우러러는 우리 눈앞에 수령님을 우러러 조선의 당원으로 혁명을 위해 일생을 바칠 것을 엄숙히 선서하는 청년 공산주의자들의 모습이 뜨겁게 안겨왔습니다. 생사를 같이할 혁명동지들을 묶고 세워 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일으켜 나가시려는 원대한 포부와 의지를 안으시고 주체용의 첫 당조직인 건설동지사를 결성하시는 위대한 수령. 화폭을 우러를수록 우리의 가슴은 4대 홍조가 봄남하던 그처럼 복잡한 환경 속에서도 건설동지사와 같은 한 점의 티도 없이 순결하고 참신한 혁명적 당조직을 내오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경모의 정으로 달아올랐습니다. 위대한 카륜에서 진행된 첫 당조직 결성 모임에서 당조직 결성에 점하여 하셨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이 연설에서 1925년도의 창건당의 교훈을 분석하시면서 당 창건이 조직 사상적 기초를 숙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모여 앉아서 당 창건을 선포한 당은 명의 참모부로서의 기능도 수행할 수 없고 적의 탄압도 이겨내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당 창건 준비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충당 조직을 내오고 그를 확대하며 간악한 일본 제국주의자들과 맞서 싸우는 조건에서 혁명의 골간을 튼튼히 키워내고 혁명대오의 통일 단결을 이룩하고 대중적 지반을 튼튼히 축성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면은 이 모든 투쟁을 올바로 이끌어 나가는 전위적이며 모체적인 조직이 있어야 하는데 바로 결성된 건설동지사는 앞으로 창건될 우리 당의 시원으로 되고 당을 창건하기 위한 기충당 조직을 내오고 모체적 우위를 가지는 조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당 조직 성문들이 수행해야 할 과업으로 기충당 조직, 그에 대한 통세열에 대한 문제, 그리고 혁명대오의 조직 사상적 통일과 동지적 단합을 이루갈 때 대한 문제를 토의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당 조직의 기관지로서 볼세비쿠를 발행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강사의 해설을 통해서 우리는 혁명적 당조직의 지도 밑에 조선공산주의 운동과 전반적 조선혁명이 새로운 발전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으며 국제공산주의 운동 역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주체형의 혁명적 당조직이 출현하게 되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동만 각지의 당 조직들이 꾸려져 활동한 데 대한 자료들과 국내에 결성된 당 및 혁명 조직 분포도를 바라보느라니 위대한 수령님께서 첫 당 조직을 결성하신 후 그것을 모체로 해서 당 조직들을 급속히 확대하고 직지도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적어오신 심혈의 낮과 밤이 되새겨졌습니다. 국내에 기층 당조직을 내오는데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원성지구에 나오신